자, 매주 금요일 쟁쟁한 형제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쟁쟁한 형제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쟁쟁한 형제에서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자, 일단 오늘 두 분을 모시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네. 자, 270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밤늦게 치아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다음 날에 치과를 갔더니 충치가 심하고 신경 손상도 너무 심한 상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를 했는데요. 다행히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오더라고요. 이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보통 보험을 잘 유지하시다가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청구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끼실 때 해지하실 때 충동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럼요. 왜 그러냐면 실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 보실 거는 몇 년도에 가입한 실비인지는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몇 년도에 가입한 실비인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예, 이게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치아까지 혜택이 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2009년 8월 이전인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치아 보장은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그 뒤에 가입하신 표준화 실손보험 이후 2세대, 3세대, 4세대 모두 가입 대상자라면 치과 치료 급여 항목에 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치과 치료는 급여보단 비급여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비용을 보장받지는 못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임플란트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치과 치료에서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정도가 아무래도 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고요. 다수가 비급여죠.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도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라 걱정이 좀 되실 텐데 네. 한 가지 확인해 보실 점은 혹시 개인보험 중에 치아보험이 별도로 혹시 있으신 건 아닌지 혹은 생명보험사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보험? 네, 이 생명보험사 상품 중에서 2006년 이전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다면 과거 수술비 중에 종수술비라고 해서요. 1, 3종으로 된 수술비에서 임플란트 식립이 동반된 이 뼈이식 수술비, 그러니까 치조골 이식 수술비가 2종 수술비에 포함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으로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치아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뭐 치아와 관련된 시술을 받으셨으니까 청구가 가능한 거고 그거 말고 생명보험사 보험 그것도 예전 거 1, 3종으로 된 수술비를 가지고 계신다면 특약을 가지고 계신다면 뼈 이식 수술비, 치조골 이식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으신지 여기에 관련해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앞서 실손 중에서는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다면 치아와 관련해서는 보장받기가 조금 어렵고 2, 3, 4세대는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보통 실손은 1세대가 제일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반대네요. 완전 반대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예전 게 좋다라는 건 이제 보장 금액, 보장 범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비의 100%를 보장을 하죠. 자기 부담금이 없고. 그렇죠. 자기 부담금이 없는 거죠. 근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정신과 치료 있죠. 이게 4세대 실손보험만 돼요. 그 장단점이 다 있네.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1세대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치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급여 말고 비급여는 다 보장이 안 되는 건데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손은 유지하셔야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현진 전문가께서. 왜 그럴까요? 실손은 왜 유지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흔히 일상생활 때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저희가 신체 중에 치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을 보장받게 하시는 건데 특정 부분에서 보상이 좀 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하셔서 유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치아가 좀 돈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컥하실 수는 있어요. 왜 이렇게 돈 안 줘? 이렇게 울컥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실비,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게 치아 때문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충동적으로 해지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사실 실손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가지고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 무조건 자기 부담금만 생각하실 건 아니다라는 거 두 분이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함께 전문가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오늘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상담을 해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어떤 분쟁의 기로에 서 계셨는지, 두 분이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사연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혼자 살게 될 줄 알았던 제가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되고 현재는 5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일은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도 돈도 부족한 것 같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기도 하지만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커가는 아이와 아내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제대로 우리 집 경제 규모에 맞는 지출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제게 남은 보험이 뭔지,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독신으로 살 줄 알았는데 뒤늦게 결혼을 하시고 현재는 3살 된 아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대부분 그렇죠. 나는 정말 가족에게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일한 거에 비해서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모인다. 왜 그럴까?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구 들죠. 두 분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인데 자, 그러면 사연자분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땠나요? 네, 사연자분의 세 가족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는데요. 40살, 40살 되도록 혼자 살아서 결혼 생각을 전혀 안 하시다가 네. 2년을 만나 결혼 후 가정을 이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으셨겠다. 네, 배우자분과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 아내분은 30대 초반으로 나이 차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나름의 걱정이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나이 차로 인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도 좀 그렇죠.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험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크셨던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은 현재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고요. 고지혈증 수치 또한 조금 높았지만 다행히 주의 수준이었어요. 관리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다행이다. 다만 집안에 뇌출혈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크셨어요. 그리고 아내분께서는 30대 초반으로 이전에 미용 일을 하셨는데 결혼 후에 아이를 갖게 되시면서 일을 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내분 친정 쪽에는 암 가족력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또한 걱정이 좀 된다고 하셨고요.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가족 중에 이런 큰 병으로 고생을 하신 분이 계시면 이게 진짜 병에 걸릴까 봐도 걱정이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나중에 또 걱정이 되실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가족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가족력이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가족력이라는 게 사실 가족 내 유전자뿐만 아니라 가족 내 공유되는 흡연, 음주, 생활 습관, 주거 환경 등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이제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활 하고요. 습관. 그렇죠. 네. 식습관 뭐 등등. 맞아요. 네, 3대에 걸친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다고 저희는 볼 수 있다고 하죠. 네. 예, 대표적으로 가족력 질병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질환, 심장질환 등 암 등등이 있는데요. 심장병은 가족 중 환자가 있을 경우에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당뇨병의 경우는 30에서 40% 정도 이상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의 경우도 부모가 암일 경우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까지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결코 무시 못할 수준이신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긴 하네요. 아무래도 가족이라면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았을 거고 또 습관 얘기도 무시 못할 부분인데 자, 그러면
보험 준비가 좀 잘 돼 있나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2012년도 실비보험과 전화로 가입하신 암보험 및 2대 질환 상품 2건, 그리고 치아보험 2건, 운전자 보험 1건 이렇게 총 6건으로 보험료는 40만 원 정도였고요. 네. 아내분의 경우 어머님이 가입해주신 2018년도 실손보험 1건과 암보험 1건으로 총 보험료가 약 7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보험은 5만 원으로 가족 총 보험료는 5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보험료만으로만 봐서는 3인 가족 수준에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50만 원. 네. 그렇다면 결국 그 안에 보장 구성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분의 경우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으로 아직 보험료가 5만 원 수준이라 추후 인상 수준을 봐가면서 조정할 예정이고요. 3대 질환인 암, 뇌, 심장 질병에 관한 보험은 2건이 있었지만 담보의 보장 범위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범위가 좀 작은 갱신담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콜센터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많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치아보험의 경우도 중복 보상은 가능하시긴 한데 굳이 2건 이상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었고요.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법을 개정하기 이전인 2018년도 계약으로 실정법에 맞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조금 있으셨고 고혈압 때문에 그리고 또 혈관 질환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었다라고 가족력도 있으셨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혈관 쪽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야 되는데 보험의 개수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개를 가입을 하셨지만 보장의 범위가 좁은 상황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걱정돼서 많이는 가입을 했는데 범위는 신경을 미처 못 쓰고 계신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두 분께 도움 요청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건강하신 상황에서 도움 요청을 하셨기에 다행이지 만약에라도 뭔가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다음에 두 분을 만나셨다면 이게 도움도 못 받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또 보험의 개수만 늘릴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네.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겠다라는 거네요. 근데 방금 전에 현진 전문가께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실정법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으로 차를 소유하신 모든 분들은 의무 가입을 하셔야 되죠. 그죠? 예, 이건 국가에서 개인 간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민법상 해결을 위해 만든 의무 보험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형법적인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소위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내 법정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전 운전자 보험들은 벌금 담보가 2천만 원이 최대였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참고로 이런 경우에 그러면 보험을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말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일부 보험에 있어서는 그 말이 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운전자 보험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벌금 담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도 한도가 과거 1억에서 2억 이상까지도 요즘 늘어났고요. 변호사 법률 비용이라는 부분까지도 과거 500만 원 수준이었던 게 최근에는 5천만 원 이상까지도 증가가 된 거죠. 많이 늘었어요. 네. 네. 그 총 보험료가 근데 10,000원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최소 비용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부족 부분만 넣으셔서 비슷한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니까 이중으로 굳이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로 가입을 하더라도 어차피 또 10,000원이 들게 되니까 맞아요. 굳이 그 돈을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내용을 잘 모른 채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결국은 쓸데없는 돈이 또 나가게 되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이제 다음으로 정확한 솔루션은 두 분이 어떻게 마련을 해주셨을까? 이 내용은 잠시 후 3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2부에서 살펴봤던 사연 잠깐 정리해볼까요? 주인공 분은 40대 뒤늦게 결혼을 하시고 현재 5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자 아버님이셨죠.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돈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결국은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으셨다고요.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점검을 해보시니까 가족력은 참 많이 있었는데 정작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굉장히 협소하셨어요. 거기다 갱신담보였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도와주셨는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험을 가입하실 때 혹은 리모델링을 받으실 때 우리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첫째, 실손보험, 둘째, 진단비, 셋째, 수술비입니다.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고 넓게 가입하신다면 보장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엔 비용 문제가 있겠죠. 결국 각자 조건과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가입하시는 게 정말 좋은데요. 네. 이때 이 세 가지는 가능하면 꼭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실손보험, 진단비, 수술비 이 세 가지는 가입하시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사연자분은 2012년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유지를 하시고 3대 질병보험은 보장 범위도 넓게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네. 암진단비는 2천만 원을 조정을 하고 뇌심질환 진단비는 가장 넓은 범위로 각 1,000만 원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장 크기가 작아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수술비 특약으로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치아보험은 치과를 다녀오셔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한 개만 유지하셔서 두 개셨죠. 네, 맞습니다. 한 개 좀 정리하시고 한 개만 유지하시는 걸로 제안을 드렸고 운전자 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총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 32만 원대에서 23만 원 정도로 줄여드렸습니다. 뭔가 보장이 협소한 부분도 있었고 중복 보장이 안 되는데도 중복으로 가지고 계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굳이 두 개씩 들어서 분산시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하시는 바람에 낭비되고 있던 부분도 줄였더니만 3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가정 경제가 굉장히 다이어트가 됐습니다. 자, 그럼 아내분은요? 네, 아내분의 경우는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되 추후 보험료 변경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암 이력이 있으셔서 맞아요. 예, 가입시켜주신 2015년도 암보험이 있었는데요. 15년 갱신형 4만 원대 보험으로 약 6천만 원 지급되는 좋은 보장이긴 하지만 10년마다 갱신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력을 우선해서 유지하도록 했고 그리고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바로 보장이 가능한 암보험 및 부족했던 2대 진단금 부분과 수술비를 보완했는데요. 보험료는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 추가해서 15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네, 끝으로 자녀분의 보험 계약은 나중에 아내분이 일을 하시게 되면 그때 조정하도록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합산 보험료가 기존 50만 원 초반에서 43만 원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됐는데 뭔가 뚱뚱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던 보험료. 그래서 다이어트를 확 시켜드렸더니 보장이 오히려 탄탄해졌습니다. 돈을 적게 내는데 탄탄해진다. 이게 바로 마법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왜 돈이 안 모이지 싶었던 궁금증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왜 그럴까? 우리는 왜 못 찾았지 싶은 부분을 찾아드릴게요. 전문가의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전문가니까 가능한 솔루션 여러분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믿을만 할까?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키호테가 검증해서 모시고 온 전문가 분들입니다. 검증된 돈키호테 전문가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상담 신청도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창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두 분 쟁쟁한 형제에 도움받으신 분의 이야기 나눠보죠.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요즘에는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실제 아파트와 빌라 거주 비율이 70% 이상인데요. 그런 만큼 이웃 간의 누수 등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재보험 가입 이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누수 관련된 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물 아파트 막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죠. 하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아랫집 윗집 난리가 난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면 불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왜 누수로 분쟁이 발생하는데 왜 화재보험과 관련이 있을까요?
최근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많이들 가입하시는 화재보험은 사실 단순히 화재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네. 특약 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및 누수 특약으로 보상의 범위가 좀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를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문자창을 통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사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문자창을 통해 질문 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부터 귀 쫑긋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자, 지난번에도 살짝 저희가 다루긴 했었습니다.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은 핸드폰 파손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두 분이 다뤄주셨었는데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담보죠. 누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분쟁이 뭔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쟁 사례는요. 한 70대 노인분이 경제적 좀 여유가 있으셔서 자가가 2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실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이외에 다른 아파트로 자녀가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그 자녀는 이사 이후 신혼집도 꾸미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화재보험 하나 가입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살던 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에서도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로 누수 피해가 보상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자녀분께서 화재보험 가입한 보험사로 접수를 하신 거죠. 근데 보험사가 이걸 거절한 겁니다. 왜요? 아니,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 당연히 누수가 될 거고 누수를 보상해 줄 거고 그리고 뭐 별다른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전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을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잖아요. 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바로 실소유주와 실거주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 실소유는 아버지고요. 명의가 실거주자는 아버지죠. 아들이기에 면책사항으로 거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의 집에 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아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접수를 했는데 약관상 실소유주 및 실거주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거절이 됐다. 아버지가 명의를 물려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은 누가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은데요. 네. 간단히 말해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수는 결국에 집에 문제가 생긴 건데 소유주는 건물 관리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 거죠. 그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은 집주인분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 집의 소유주가 본인 맞으십니까?를 확인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분이. 저희가 화재보험 안에 이건 특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화재보험의 특약 하나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배상도 사실은 누수만 해결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보험사가 체크하진 않는 거죠. 두 분은 해주시는데 그죠? 맞습니다. 저희는 체크해 드립니다. 두 분은 해주는데 왜 보험사는 체크해 주지 않았을까? 참 아쉽네요. 네. 안타깝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드린 사례는 약관상 면책 사유로 지급받으실 방법이 없는데요. 다만 우리 동키 여러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아셨으니까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럼요. 네,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험을 각자 가입하시면 간단히 해결이 돼요. 각자 가입하면 해결이 된다. 그렇죠.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을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는 꼭 실소유주 및 실거주자가 동일해야 돼요.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가입했을 때는 소유주가 실거주하지 않는 목적물을 별도로 등록을 해서 보상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주가 내가 거주하진 않지만 내가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그 목적물 내가 요 집을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 또는 이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으로도 집주인이 이런 사고를 대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거주자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이 사연 속에서는 아들 입장이죠. 아들 입장에서 세입자일 경우에는 어차피 집주인이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만 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실거주자인 아들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런 특약을 또 가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맥락이 비슷한데 응. 배상 책임은 누수만을 위한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화재보험의 주 목적인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걸 준비하시는 건데 추후에 혹시 이사를 가시거나 자가가 생기셨을 때는 내 보험의 목적물을 아까 말씀드렸던 현 주소지로 바꾸시기만 하면 보상은 또 가능하신 거니까 필수적인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배상 책임 특약은 타인을 위한 보상이기 때문에 만일 누수에 우리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특약을 꼭 챙겨야 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급배수 누출 손해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누수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집 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밑에 집 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집 공사 비용까지. 밑에 집은 아까 말했던 배상 책임 특약에서 나가는 거고요. 용어를 보시면 배상은 타인을 위한 거고 이 누출 손해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공사 비용 전체가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여기서도 좀 빠지는 차감되는 비용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약을 또 다르게 가입을 해야 된다. 우리 집까지 보상을 받으려면. 네. 일상생활 시 유용하게 쓰이는 특약들 화재보험엔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대인, 대물 등 화재 배상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점이지만요. 말씀드린 특약들도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약이 있습니다. 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 특약입니다. 이거 왠지 무섭다. 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주의 또는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여겨질 때 화재벌금 이외의 추가적인 벌금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주의 또는 책임의 일정 부분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러니까 불이 발생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부주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벌금을 좀 지원받게 되는 그런 특약이다.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사실 우리가 금전적인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막대한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잖아요. 가을, 겨울 되면 많이 건조하죠.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화재보험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유전 및 가족력이 있으시면 일반인에 비해 특정 질병 발병률이 2배에서 5배까지도 높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보험 구성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화재보험에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 누출 손해, 과실치사 상 벌금 등 주요 특약들도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